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실전적인 영상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섹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대세 상승기와 바이오 대세 하락기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기업들 HLB와 함께 셀트리온, 신라젠, 헬릭스미스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바이오가 대세 상승을 했죠. 소위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그때 차트를 보면은 HLB는 이제 12,500원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무려 10배를 주가 상승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대략 10만원에서 대략 이제 30만원, 40만원, 대략 한 3배 정도를 상승을 합니다. 신라젠은 물론 이 앞에도 상승하는 시기가 있지만 2017년도 하반기부터 보면은 2만원대쯤에서부터 대략 15만원까지 7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헬릭스미스는 대략 8만원대에서 20만원, 대략 10배 이상을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이나요?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상승이 끝납니다. HLB는 조금 더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횡보 기간을 가지고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우하향 시기를 겪습니다. 이렇게 헬릭스미스는 조금 더 올라갔네요. 뒤에다가 긋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업 내용은 각자 기업마다 다 다를 겁니다. HLB는 리보세나닙이고 셀트리온 투룩시마 그런 것들이 있죠. 신라젠은 팩사백이었고 헬릭스는 지금 VM202 각자 약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시기는 대부분 이제 비슷하죠.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각자 시작하던 시기가 다를 텐데 상승하는 시기는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주가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대세 상승 섹터가 등장할 때는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는 다 각자 다르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승 탄력을 받는 시기에는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섹터와 상관없이 나홀로 마이웨이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존재는 합니다. 메지온이 뒤늦게 이제 쭉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서로 이제 순환매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서 하락할 때도 보면은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HLB도 한번 폭락을 한 적이 있죠. 셀트리온도 여기서 살짝, 그 다음에 신라젠은 이쪽도 좀 있긴 하지만 여기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헬릭스믹스도 그런 시기를 다 겪었습니다. 섹터들이 하락할 때는 또 같이 폭락을 해주는 그런 시기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사를 보면은 기사 제목에 바이오 투심이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세 상승기에는 바이오 섹터가 이제 헐헐 난다.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니까 장밋빛 전방 얘기를 하고 시장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하락할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신라젠에서 하한가가 나와서
급락을 할 경우에 다른 바이오 섹터도 불안감, 우려로 인해서 투심이 죽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 두 개는 지우고 HLB가 헬릭스미스 두 개를 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HLB랑 헬릭스미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두 기업 다 상승을 했었죠. 한번 급등한 저력이 있습니다. 임상 기대감으로 헬릭스미스가 먼저 19% 종가로 상승했고 HLB는 그 다음날 15% 상승했습니다. 순환매로 제가 이거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임상 결과를 기다리는 종목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내용이 그 영상이었는데, 아무튼 헬릭스미스와 HLB 둘 다 최근에 임상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헬릭스미스가 22일부터 27일까지 톱라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조금 안 좋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임상에 대한 우려, 불안감으로 바뀐다면은, 그렇게 돼서 주가가 만약에 이건 예시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면은 HLB 입장에서는 이 헬릭스미스의 주가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헬릭스미스에서 임상이 만약에 좀 잘못된다 싶으면은 임상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들겠죠.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게 됩니다. HLB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헬릭스미스를 보면서 조금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타이고, 그 불안감은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신라젠이 하한가를 갔을 때 대부분 바이오 주식들도 약세를 가졌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뭐 결과가 잘 나오게 된다면은 이건 또 어디까지나 예시인데, 헬릭스미스는 결과가 좀 잘 안 좋게 됐고 HLB는 좋게 나왔다 하면은 또 이 수급이 헬릭스미스의 수급이 HLB로 다 넘어가서 이제 몰빵 상태가 돼서 쭉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HLB나 헬릭스미스는 같은 섹터 안에 있고 또 임상이라는 같은 재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약을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재료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도 잘 되고 HLB도 잘 되면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투심을 이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고, 분들은 종목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관찰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가지 시장 상황이라던가 섹터라던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어떤 종목들이 잘 가나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소위 이제 계잡주라고 하는 시총이 가볍고 테마기가 다분한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잘합니다. 돈이 하락장에서는 돈이 조금이라도 등락률이 좋고 적은 돈으로도 많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면은 또 다시 우량주라던가 좋은 종목들로 돈이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시장 전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형성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HLB가 잘 되기 위해서는 헬릭스미스도 임상이 좋게 나오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주면
HLB 상승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